안녕하세요, 세레니아입니다. 오늘은 호야들 영양제 줄 건데요.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이 식물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9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영양제를 주면 좋습니다. 저는 영양제를 한 가지로 계속 주질 않고 계속 바꾸어 줍니다. 용토에 섞기도 하고요, 용토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뿌리에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액체 상태로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시비할 영양제는 PK가 골고루 들어있는 이 영양제를 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를 희석해서 줄 거고요. 지금 이것은 4리터 용량의 물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희석해서 영양제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영양제를 희석한 물을 물 줄 때 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트호야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지금 꽃이 하나는 펴서 이미 피었다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트호야가 많이 풍성하게 번식을 했죠. 한 줄 정도로 아주 빈약했었는데 지금 많이 성장한 상태이고요. 하트호야를 재배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건 올려놓으면 이렇게 지금 뿌리가 이미 이렇게 자리 잡아서 잡아당겨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통 호야는 이렇게 이파리를 잇꽂이하면 새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잇꽂이보다는 이렇게 잘라서 심어 놓는 것이 더 번식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잇꽂이보다는 이렇게 몇 마디 잘라서 번식시키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건 메아호야인데요. 지금 꽃을 그동안 많이 피웠어요. 피웠다가 지금 잠깐 쉬는 상태고요. 저희 집은 호야꽃은 진짜 가득 보여줍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뒷면에도 가득하고요. 여기 댄싱 볼레아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여기에도 꽃이 피고 있고요. 또 이렇게 꽃이 가득 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꽃봉오리가 가득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 주고요. 이렇게 줘도 되지만 이렇게 스프레이로 잎에 스프레이 되도록 이렇게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 여름에는 잎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요즘은 잎에 물 줄 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면 좋고요. 호야는 요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흠뻑흠뻑 주면서 재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봄에는 실내 재배했고요. 여름까지요. 요즘 9월 돼서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요. 실내 재배라면 한 열흘에 한 번 주는 것도 괜찮고요. 통풍 정도에 따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물을 주는데요.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 막 해서 완전히 화분 밑까지 스며들게 했다면 한 열흘 이상 있다가 물을 주시고요. 살짝 위쪽만 적게 물을 줬다면 일주일 정도 있다 물을 주셔도 됩니다. 리본 호야도 지금 꽃봉오리가 또 올라오죠. 올해 한 10송이 이상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줄 때는 이파리에 가루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깍지가 있는 거니까 방지를 해야 하고요. 마틸다도 많이 성장을 했죠. 지금 막 이렇게 길게 뻗어나오고 있어요. 모두 9월 돼서 밖에 나온 거고요. 9월부터 가을까지는 그냥 밖에 한 계절 정도 밖에서 재배할 예정이에요. 슬라워시도 계속 이렇게, 이것은 제가 봄에 여행 갈 때 물을 못 줘서 조금 많이 세력이 약해졌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피고 지고 해요. 사계절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이것도 한 줄기 심었던 건데 지금 많이 뻗었죠. 이렇게 지금 너무 길어서 이렇게 감아 놓았고요. 식물에 물을 줄 때는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 쉬었다가 와서 반 주고 또 반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화분에는 물을 계속 주면 물길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물길 따라 흐르고 물이 젖지 않는 용토가 있고요. 그래서
뿌리에 골고루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물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번에 흠뻑 주는 것보다는요. 물론 샤워기로 막 뿌려주고 저면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9월 성장기에 한두 번 정도는 저면을 해서 흠뻑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영양제가 없다면 이런 영양제 있죠. 이런 완효성 영양제를 이렇게 올려놓아 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액체 영양제를 3분의 1 정도를 2리터에 희석해서 물 주듯이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또 3, 4, 5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호야가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여행 가면서 들고 온 호야인데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깍지가 생겼더라고요. 자세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들고 가서 안에서 방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호야는 예전에는 깍지벌레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몇 년째 재배해도 아직 깍지벌레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배를 관리를 잘하면 깍지벌레가 없는데 이렇게 깍지벌레가 외부에서 들어온 식물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가루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얀 가루는 이곳은 깍지벌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깍지가 생기면 깍지가 이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어서 식물이 마르거나 아주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 식물이 고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진액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깍지가 생기고 나면 깍지는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식물이 집에 많지 않다면 식물을 이렇게 물에 씻긴다든지 아니면 물로 이렇게 계속 닦아내서 군데군데 닦아 이렇게 깍지 하얀 부분이 있는 부분을 닦아내서 방제해서 잠깐 닦아갖고는 안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닦으면 아무래도 깍지알이 생겼더라도 깍지가 결국은 방제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깍지약으로 스프레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깍지약이 이렇게 물 한 500ml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깍지약을 살짝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것을 물로 완전히 다 닦아내고요. 여기에 이렇게 담궈서 구석구석 요 안에도 다 닦아내고요. 이렇게 깍지약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뿌려서 방제하고 매일매일 닦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EM 원액이 있거든요. EM 원액을 예방으로 할 때는 EM 원액을 2리터에 요거 한 뚜껑 정도 희석해서 이렇게 살짝 뿌려준다든지 그러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제할 때는 한 500ml에 이거 한 뚜껑 정도 희석해서 담궈서 닦아내면 돼요. 저는 약이 있으니까 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약을 이렇게 희석해 볼게요. 살짝. 이것은 깍지약인데 깍지약은 시중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깍지약에 이렇게 담궈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닦아서 매일매일 닦고요. 방제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파리를요. 더 정확한 방법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째 뽑아서 여기에 담궈서 방제해서 다시 심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닦아내는 방법을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닦아냈는데도 방제가 잘 안 된다면 지금 여기에는 깍지가 없거든요. 이 밑에 쪽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흙을 완전히 갈아주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완전히 살짝 깍지하게 이렇게 흙에도 방제하고요. 저는 이거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우선은 이렇게 방제를 하고 그래도 안 없어지면 뽑아서 뿌리까지 완전히 담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완전히 씻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뽑을 경우는 수돗물에 완전히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깍지하게 5분 정도 침지를 한 다음에 맑은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침지에 씻어내도 되고요. 아니면 깍지가 너무 심하니까 예방일 땐 씻어내는데 예방이 아닐 때는 그냥 그대로 건조시키기도 합니다. 깨끗이 방제를 했잖아요. 깍지는 그래도 바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깍지가 계속 알을 낳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약을 이렇게 뿌려주어야 하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깍지약이 없다면 EM액이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식물 몇 개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거즈에 물 묻혀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파리를 하나씩 닦아주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농약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특히 요 틈새 있죠. 요 틈새를 이렇게 계속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틈새를. 틈새에서 깍지는 요 잎의 뒷면과 앞면보다는 뒷면에 더 많이 생기고요. 아니면 요 틈새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알이 생길 틈이 없잖아요. 그럼 방제가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흙을 갈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깍지가 생겼을 경우는 이 식물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식물도 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서 방제를 해주고요.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방제를 해주고요. 그래도 깍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약을 바꾸어서 또 다른 약으로 한번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서 계속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여기만 방제하고요. 그래도 깍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뽑아서 다시 확실하게 방제를 할 것입니다. 이 깍지는 건조하면 많이 생겨요. 건조하다고 없었던 깍지가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없었던 깍지가 생기지는 않지만 건조하면 번식을 더 빨리 하니까 가끔 물 줄 때 이파리에도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